시윤아, 시영이가 와가지고 막 나를 시영이가 와서 있잖아. 엄마 여기 그대로 놔둬. 이거 찍어보게. 시영이가 우리 시영이 한 카트 넣어주세요. 근데 엄마한테 막 찍고 있어. 엄마 다리에 올라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거 하나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막 긁는 거야. 아 진짜 뽀뽀 그랬다니까. 나 진짜 이거 들어갔나? 끝나? 오늘은 네덜란드 10분 면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아이들을 네덜란드 학교에 보내면서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책을 가져오지도 않고 또 숙제하는 걸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10분 면담에 관한 그 시간이나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이제 선생님에게 보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 편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 밥해서 먹여놓고 가면. 그래서 저도 저녁 시간을 선택했죠. 10분 면담에 관한 내용은 학사 일정에 미리 어느 주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략은 이제 알고는 있었죠. 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학교에 가니까 교실에 거의 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커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면담이 없는 그 다른 학년 교사들이 나와서 저녁에 그 면담하는 학부모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려 커피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건네받고 이제 저희 아이 교실 쪽으로 갔거든요. 교실 쪽으로 가니까 저 앞 시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부부가 친구 엄마 아빠인데 이미 한 1, 2년 전에 제가 이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부모 면담에 자녀 문제를 들으려고 이혼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보니까 앞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그날 면담 있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공부했던 노트들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큰아이가 공부했던 그 펜글씨 쓴 거라든지 수학 문제 푼 거라든지 이렇게 쉽게 말해 연습장 같은 게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모습들을 제가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열어보면서 열심히 했네,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이런 노트들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제가 아이가 공부 잘하고 있는 걸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 면담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죠. 왜냐면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공부했던 것들 보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봤다고. 열심히 공부했지 않냐고. 열심히 했네요.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책을 집에 다 주고 노트도 가져오는데 여기는 그게 안 가져와서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냐고 선생님 웃으면서 한국은 아이들이 책을 집에 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냐고 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하고 네덜란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바로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에 대한 라포트라고 네덜란드 그런데 그렇게 펼쳐 보이면서 과목별 아이의 그 성적에 관한 내용이고 선생님에 대한 평가 이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대략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고요. 그동안 네덜란드에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 100점 만점 기준이잖아요. 네덜란드는 10점인데 8점이 굉장히 맞기가 힘들어요. 8점이면 아주 잘하는 거고요. 보통 7점 좀 넘으면 그것도 잘한 거예요. 6점 점수가 많거든요. 네덜란드. 그래서 점수들이 괜찮아서 그래도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가 공부를 생각보다 잘 따라 한다고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에 저가 빨리 풀면 못 푸는 아이들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칭찬을 처음에는 많이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나 귀를 쫑긋했더니 직설적으로 아이가 공부는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은데 약간 좀 덤벙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쓰던 물건을 정리정돈을 좀 잘 못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노트나 필기도구 같은 것도 학교에서 다 줘요. 그래서 이 필기도구나 노트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하거나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잘 놓아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좀 함부로 놓는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잘 표현을 해서 해줄 줄 알았는데 리얼하게 정리정돈 잘 못해. 그리고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뭐 이야기를 좀 해주니까 제가 이제 화란 말을 듣는데 그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겸연쩍스럽더라고요. 근데도 선생님 하란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저 네덜란드 사람 스타일이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에 제가 익숙해서 그나마 좀 적응을 하긴 했는데 좀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다행히 친구 관계라든가 학교의 생활 태도 이런 건 뭐 큰 문제 없이 좋다 이렇게 칭찬해줘서 다행히 참 좋았어요. 감사했고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도
경우도 그런 경우를 했거든요. 둘째 같은 경우도 공부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칭찬을 했는데 한 가지 또 딱 지적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의 집중이 좀 약하대요. 저가 빨리 문제를 풀고 빨리 뭘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다려야 되는데 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좀 장난이 심해서 가끔 수업 시간에도 좀 그런다는 지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학부모도 그 아이의 그런 상황을 알고 집에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조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 된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10분 면담하고 나오는데 굉장히 한편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있고 교우관계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랬지만 아까 제가 지적받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줬죠. 제가 특별히 좋았던 게 이 학부모 면담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 많은 주부들이 일하는 엄마들이었는데 저녁 시간에 전혀 부담 없이 다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 학부모 면담 시간을 네덜란드처럼 부모가 선택할 수 있고 부모에 맞추는 그런 면담으로 첫째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혼한 부부들도 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면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들도 이 자식 문제는 계속 연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학부모 면담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이 면담 시간을 통해서 1년에 2번만 한다 그래도 8학년까지 있으니까 유치원 2년 포함해서 거의 16번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 내내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때쯤 되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는지까지 나중에 다 알게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학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게 학부모 면담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이 면담 시간을 학원 선생님한테 많이 유지해요.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공교육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학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의 진학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참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의 공교육에서의 학부모와 교사의 면담이 우리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도 이런 네덜란드처럼 밤에 이루어지는 학부모 면담 그리고 학교에서 이 면담의 비중이 굉장히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학부모 면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좋다는 생각이 들으시면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